네, 지난 2020년 트로트 열풍이 방송가에 상당했습니다. 우리 전통가요의 재해석, 이런 반가운 현상이라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 국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이 국악계 이날치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퓨전 국악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 속에서 왕성하고 두드러지는 활동하시는 한 분을 또 초대석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국악계에서도 흔치 않다고 하는 정가 보컬리스트, 요즘엔 정가 여신 이렇게 불린 분입니다. 국악인 하윤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도 정가 여신으로 불러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가 여신도 정가 여신이지만 저는 네. 우리가 국악인 그리고 국악 그러면 그렇죠. 왠지 네. 외래어나 외국어를 붙이는 건 좀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근데 정가 보컬리스트 이렇게 소개를 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사실 이제 국악 성악 중에서도 판소리나 민요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요. 예. 정가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정가라는 게 노래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가 보컬리스트라고. 연관 검색어도 네. 정가 보컬리스트 하면 이게 노래구나. 네네네. 저희 시사본부잖아요. 네. 정가하면 대부분 정치가 맞아요. 이런 네. 쪽으로만 다 되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그 정가라는 노래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컬리스트라는 말을 같이 수식어로 쓰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전통의 국악의 소리를 전공했지만 요즘 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현대적으로 제 음악을 재해석하고 또 네. 노래하기 위해서 보컬리스트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국악인 하면 네. 소리꾼 이렇게 그렇죠. 되고 소리꾼 하면 판소리, 민요 네. 그 되는데 네. 정가. 저희는 또 정가라는 음악 자체가 네. 판소리 민요와는 다르게 이제 좀 정적이고 예전에 저희 선조들이 지은 시조시나 한시를 가지고 부르는 또 음악 장르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가가 판소리 민요와는 굉장히 다르게 정적인 음악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판소리와 다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조, 네. 가곡, 네. 가사 맞습니다. 이게 다 고전 문학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문학을 음악화하는 게 그러면 정가인 건가요? 네, 어떤 맞아요. 거예요, 정가가? 사실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예전에 정자나 또 저희 사랑방이나 네. 궁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풍류를 즐길 때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시를 쓰게 되면 노래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시, 문학과 음악이 모든 게 한 가지로서 세 가지가 하나로서 예. 풍류를 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청살리 벽계수야라는 시조를 누가 이제 황진이 시조. 그렇죠. 네. 수의감을 자랑 마라. 네. 네. 그 시를 가지고 제가 청살리 벽계수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지금 청살리 벽계수야 8글자 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노래하신 건데. 네네. 그럼 이게 원래 그 리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리듬은 자유로운 거예요? 원래는 정가 안에 정해진 박자는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판소리 민요 같은 경우에 세마치 장단 혹은 여러 가지 장단들과는 조금 규칙적이지 않은 배열의 장단들이 있어서 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아리랑은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뭔가 장단이 그 리듬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가는 이 긴 시를 이렇게 줄줄줄 글을 읽기도 하고 혹은 또 노래하듯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박자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한 박자 안에 한 배 안에 이 약간 그 시대에 이 시조나 문학을 즐겼던 그런 양반 계층의 걸음걸이가 담겨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클래식
클래식하고 팝을 따진다 그러면 네. 판소리나 민요 쪽은 팝이고 그렇죠. 네. 정가는 클래식. 클래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음악에 들어오고 나서는 가곡이 이제 우리의 시를 네. 노랫말로 해서 네. 작시 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가곡인데 네. 그럼 예전의 가곡이 정가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가라는 말이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선시대 말부터. 그러면 사가 네. 정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구분하면은 좀 그렇지만 음악적인 장르로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따로 불렀는데 이 세 가지를 부르는 노래하는 아티스트, 창자가 가창자가 한 명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음악을 부르는 사람의 통칭할 말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 음악을 아우르는 단어. 예. 그래서 이 음악 자체가 바르고 곱고 아정하고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정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어요, 우리가. 네. 그러면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고 대중적이지 네. 않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하인주 씨는 왜 그러면 이 정가를 선택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이 국악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국악 중에서도 노래, 정가를 시조를 만나게 됐는데 네. 사실 제가 그때 정가라는 걸 모르고 시작했어요. 네. 그냥 노래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국악이라는 노래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도 선생님이 한 소절 불러주시면 따라하고 또 집에 가서 연습하고 이게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네. 이 노래가 너무 즐겁고 저한테 정가가 즐거워요? 즐거웠어요. 어머.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할 때도 네네.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숨어서 화장실에서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또 이 울림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착시 현상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됐고 이제 이 음악을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네. 이제 국악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가를 전공하게 되고.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네. 뭐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연기도 하시고 네. 6시내 고향 리포터로도 활동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시고 네.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네. 네. 지금 아무래도 한 음악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정가 노래로만 해서는 제가 설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제 뭐 노래뿐만 아니라 뭐 어떤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연기도 해야 되고 그나마 제가 좀 몸치긴 한데 춤도 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삼박자가 잘 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연기 수업도 좀 받아보고 이제 무용 레슨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런 뮤지컬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이어지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런 이제 질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넌 국악하는 사람이잖니. 네. 그리고 우리 것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네가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네. 어디 그런 활동들을 해라고 뭘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지만 정가에 대해서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다양한 활동을 하니 많은 분들이 그 다양한 활동 때문에 정가를 이해하게 되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더라. 네. 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항상 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도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정가하는 사람으로서 국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뿌리와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현대를 살아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음악적인 활동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또 맞춰 나가야 되는 거가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능력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정가도 많은 대중분들에게 알리고 제 노래도 소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근데 좀 서운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정가를 네. 열심히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이게 전공이고 내가 가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잘 대중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활동을 하니까 좀 이해해 준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도 하고요. 저희는 네. 정가를 정말 모르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가는 우리 이 음악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생한다고 하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들 다들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디 공연을 갔는데 뭐 하연주라는 사람이 정가를 해서 우리가 정가를 소개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 네, 네. 혹은 정가를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후배나 먼 미래에 어떤 음악 활동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서로들 격려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12마당 가운데 5마당에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정가는 네. 모든 시조나 모든 옛 글귀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시까지도 그냥 그런 형태로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일정 정도 뭐가 있어요, 작품들이? 이제 가곡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곡은요 정해진 형식과 그런 엄격하게 짜여진 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곡은 변형해서 부를 수가 없고요. 네. 이제 현대적으로 지어지는 시조라든지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조라는 장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네. 늘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시를 얹혀서 부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남자 부르는 거랑 여자 부르는 건 달라요, 또? 네. 가곡 같은 경우에는 남창이 부르는 노래와 여창이 부르는 노래가 아예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경계가 네. 있으니까. 네, 있고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맞는 키라고 하죠. 네. 청에 맞춰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부르면 되는 노래예요. 그러면은 시조 같은 경우에 네. 앞서 청살리 벽에서 해주셨는데 네. 이제 세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글자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 곡을 딱 부르면 네. 몇 분 정도가 나와요? 다들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꾸준히 쭉 늘려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좀 짧게 해달라 그러면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조절이 가능해요, 그게? 네네네. 근데 이제 악곡의 형식상 딱 짜여져 있는 시조의 경우에는 3분 40초 정도로 한 시조를 한 곡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3분 40초? 네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 대중가요 한 곡 그러네, 부르는 한 곡. 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네. 저희가 지금은 정가가 약간 이렇게 시대에 밀려서 그랬지만 한때 시절 가요로도 불린 게 바로 시조예요. 3434, 3334, 3543. 맞아요. 이거를 이 가사를 3분 네. 40초로 불러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다. 네네. 그리고 호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끊지 않고 쭉 이어가고 네. 음낮이라든가 강약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네네. 게. 사실 아까 제가도 잠깐 들려드렸지만 네. 언제 숨을 쉴지 모르는 이런 긴 호흡도 늘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네네. 부분 중에 정가 음악의 가장 매력이 그거고요. 그게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부른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짧은 글자 수의 노래 가사를 길게 유정하게 뻗어가면서 부른다는 거 그거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시가 담고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희노애락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노래 안에 담을 수 있는 것. 그게 세 번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여러 가지 막 네. 피치도 올린다거나 막 간절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일반 가요에 우리가 빗대사용한다 네. 그러면 정가도 그래요? 저희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절제하는 미가 또 있습니다. 또 옛날 분들 그거 양반들 맞아요. 왜 그거 내면 안 된다고 항상 하는 거야.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어떠한 정적인 미를 굉장히 추구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선조들의 사상도 음악에 잘 드러나 있죠.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청살리 벽계수야 너무 잘하십니다. 듣고 소름 돋았네요. 5929님 정가 찾아보니까 한자로는 발을 정 노래 가네요. 네. 덕분에 잘 알게 됐고요. 멋진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님, 저희 90살 넘으신 할머니는 황진이 시조뿐 아니라 다양한 시조를 지금도 달달 외우고 계세요. 어릴 적 배운 시조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않으시는 모습에 우리 전통 문화에 애착이 가더라고요. 정가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또 네.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요즘 국악이 대세예요. 무슨 뭐 조선팝 뭐라 그래서 KBS에서도 뭐 추석 때도 그렇고 맞아요. 뭐 때도 막 많이 해요. 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이제서야 왔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요즘 이렇게 국악하면 다들 이렇게 좀 오래된 음악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안에 서려 있는 모든 정서들이 국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조금 늦은 시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봐도 즐겁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 국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물살을 잘 타서 저희 국악이 훨씬 더 이렇게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장르가 들은 것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흥망성쇠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한때 국악은 정통 국악이었고 방송에서도 쇼에서도 국악이 나온 적이 상당히 예전에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뭐 사물놀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다가 네. 또 마당놀이 또 이거 한판 한다 그러면 또 다 난리가 났었다가 네. 한때는 뭐 해금 연주라든가 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많이 있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퓨전 팝이라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정가 쪽에도 그러면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정가가 국악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쳤을 때 한 명이 할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그만큼 희소성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음악인데 이제 저희 후배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음악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주어진 음악들 굉장히 공연도 많이 하고 연주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 한 명이 장명서 씨라고 이제 트로트 프로그램도 경연에 참가해서 네.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후배들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같은 정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뿌듯해요. 네. 왜냐하면 국악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정가라는 장르를 그 후배가 알려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되고 또 잘 서로를 이렇게 다른 음악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무대에서 돋보이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뮤지션, 보컬리스트니까 네. 또 국악인이시니까 무대에서 뵈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공연이 참 취소가 많이 되는데 네. 취소되는 만큼 또 다른 방편으로 저희가 영상들을 또 많이 제작해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뭐 네,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통을 위해서. 네네. 네, 그래서 어떠한 공연을 이렇게 공연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이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예,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객과의 소통은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서로의 표정들로 보고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네. 이렇게 너무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직접적이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공연을 할 때도 좀 약간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네.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아이디어들이 계속 솟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은 네. 이 예술이라는 장르고 이런 네. 곳은 한번 무언가 어떤 경지에 오르기까지 아니면은 네네.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네. 그게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좀 폄하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기도 하던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평가, 그러니까 모든 공연에는 마찬가지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곁들여서 자신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기회들을 놓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다양한 뭐 매개체나 어떤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좌절해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고 더 잘 이겨내서 우리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기 주인님이 2년 전인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단아한 목소리에 정가에 빠졌었네요. 표혜정님. 하윤주 씨 정가 듣기 참 좋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추스리기에 도움되겠네요. 네.
아, 이럴 수 있겠군요. 예,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네. 7045님, 저 지금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다른 전가 한 소절만 다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희 원고에도 이 질문이 있어서 전 이거 좀 궁금했어요. 네. 트로트의 꺾임과는 다른 기묘한 꺾임이 전가의 매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음악 장르마다 굉장히 다른 어떤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전가의 또 매력은 이렇게 유정이 흘러내리는 맛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흘러내린다. 어떤 거예요? 잠깐 들려드리면 네. 바라는 약간 트로트랑 다르죠. 아,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근데 소름이 갑자기 뒤에서. 네. 네. 이런 네. 음색들이 네. 정가에만 찾아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네. 뒤에서 소름이 돋죠? 그래서 아, 그러네요. 예. 저도 사실 막상 예. 뭐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긴 하는데 트로트 가수처럼 부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창법들을 이용해서 부르면 네. 조금 더 색다른 트로트의 맛이나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또 이렇게 깊게 와닿는다고 할까요? 또 특이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제가 아나운서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가사를 상당히 좀 잘 들으려고 노력을 네, 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를. 네. 근데 딱 느끼는 게 우리가 뭐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목소리 자체가 좀 거칠거나 맞아요. 좀 이런 네, 분들이 네, 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뭘 긁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목을 좀 혹사시켜가면서 득음을 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하윤주 씨 소리는 상당히 맑아요. 네, 그래서 정가도 네. 정가가 맑은 소리를 추구하는 음악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풍류방 안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판소리는 정말 넓은 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네. 어떤 그러다 보니까 발성 자체가 강해질 수가 그렇죠. 확장해야 되고 울림이 커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네. 정가는 사랑방이나 정자안에서 작은 이 공간에서 부르기 때문에 네. 소리를 그렇게 막 쥐어 짜거나 그런 음악이 아닌 거죠. 가성을 많이 쓰고 깨끗하고 네. 아름답고 좀 예. 약간 이런 계열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정가 보컬리스트 정가 여신 국악인 하윤주 씨와 함께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네, 마쳐야 될 것 같고 끝곡은 저희가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는데 네. 하윤주 씨가 직접 부른 황홀극치 이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금요초대석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큰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지는 것이 황홀이